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9일 일요일 오후 5시 49분입니다. 네, 코스피 200 지수 자 331.57이죠. 야간 선물은 2.15포인트 0.65% 상승했고요. 335. 미국 증시는 사실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다 상승폭을 반납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 2.15포인트를 다 반영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약간 선불이 이렇게 끝났으니까 반영만 하겠습니다. 현재 종가가 331.57이고 분기 저가는 317.78입니다. 지난 분기 저가 빼보면 13.79예요. 13.79를 331.57로 나누면 4.159 159니까 4.16%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현재 위치에서 4.16%가 하락해야 전 분기 저가를 깨요. 네,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지금이 얼마냐? 2526.71이에요. 26.7 하나. 자, 전분기 저가는 2455.99입니다. 2455.99. 그러니까 2455.99를 빼면 70.72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걸 2526.71로 나누면 2.79에요. 2.79. 그러면 2.8%만 내리면 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 200 지수는 앞으로 4.16%가 내려야지만 지난 분기 저가를 깨지만 코스피 지수는 2.8%만 내리면 저가가 깨져요. 그러니까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2.8% 내리면 코스피 200 지수는 4.16% 이상 내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 수치의 차이를 일단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분기 보면 뭐 다른 내용 없죠. 뭐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고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없고 지금은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자, 월봉은 이미 하단선 아래로 내려갔잖아요. 예? 하단선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매도 전략은 사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내려가는 건 땡큐인데 하단선 아래에서는 매도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월봉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매도자는 그냥 계속 관망하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청산하든지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2.15를 더해야 되죠. 2.15. 자, 331.57 더하기 2.15 그러면 333.7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단선이 살아날까요? 자, 하단선의 위치는 이 정도예요. 330.93? 330.93 정도 돼요. 저가가 330.33이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는 방어가 안 된다 해요. 예? 이 정도로는 방어가 안 된다.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상단선에서 시작합니다. 위로 당기면 한 336.29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 못 올리더라도 시초가에서 거의 상단선에서 시작하니까 어쨌든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해볼 수 있다. 매수가는 한 330.93 정도 됩니다. 저가 깨지면 계속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하단선이 덜 발달한다는 거죠.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 봤더니 이격이 해소되죠? 예, 이격이 해소돼요. 이격은 해소되고 상단선은 한 334.69 정도에 있습니다. 하단선은 331.01 정도 되니까 지금 일봉상 하단선의 위치나 주봉선 하단선의 위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저가만 깨지지 않으면 매수할 수 있다.
예, 저는 매도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매도를 권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물 월봉. 자, 월봉 보겠습니다. 월봉. 예. 이건 하단선 아래 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방 못 본다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신규로 매도를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335. 근데 실제로 이 가격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미국 증시가 그 정도까지 반영은 안 된 상태라서 역시 하단선이 저가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상단선은 1차로 335.60이고 그 다음에 상단선은 337.73이에요.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자, 이격이 해소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해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게 지금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을 벗어난 것만큼 해소하려는 의지는 있는 거예요. 예? 해소한다라는 의지는 있는데 그 다음에 오를 건지 내릴 건지는 일단 월요일 이후에 맥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어차피 1.2포인트는 올라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2.15포인트 오르니까 좀 부담스럽긴 한데 1.2포인트는 올라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옵션 포지션인데 옵션 포지션이에요. 보시면 지금 개인이 다 콜이에요. 개인이 다 콜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보면 개인이 누적으로 봤을 때 싹 다 콜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방이냐 라는 부분에도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적으로 다 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9,000개 332.5 콜을 지금 9,000개 매도했고 342.50을 14,000개 매도했잖아요. 이때 매도하면서 누른 거예요. 근데 지금 9,000개로 또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이 상방에는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다 매도잖아요. 누적으로 증권은 다 매도 쳤어요. 콜매도만 쳤다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외국인의 의도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라 증권의 의도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긴 다 풋이고 여기는 콜매도, 여기는 풋. 근데 지금 외국인이 여기는 지금 풋매도를 쳐놨잖아요. 근데 개인도 풋매도를 쳐놨다는 거예요. 지금 개인도 풋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이게 개인한테는 안 좋은 거죠. 이거 더 내리면 요 밑에 있는 것까지 또 싹 다 죽일 수가 있어요. 이 밑에 있는 풋매도도 죽일 수 있다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풋매도를 다 죽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남았다고요. 그래서 이게 꼭 상방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워요. 그런데 보시면 이제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 지금 개인이 풋 162억 샀잖아요. 그리고 외국인은 풋매도를 173억 했고, 그러면 이 162억 중에는 풋매도 친 걸 손절한 것도 있겠지만 신규로 들어간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건 다 죽여야지. 이 시세는 다 죽이고 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2.5% 오르면 거의 반토막 나요. 2.5% 오르면 반토막 납니다.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월요일에 갭상승 왔다가 위로 한번 쭉 끌어올리면 그냥 바로 푸순 반토막 나는 거예요. 그럼 뭐 2.5%만 올려도 반토막 나는데 뭐 그 이상 뭐 올릴지 말지는 그때가 봐야 하는 거죠. 2.5포인트만 올려도 푸순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대세 상승이고 뭐 엄청나게 상승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선물은 4조죠. 선물은 4조. 4조 매도예요, 누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 지금 청산하느냐. 4조를 다 청산하면 상방인 거고, 이 4조를 다 청산하지 못하면 어쨌든 반등 후에 다시 내리는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가격은 매수에 유리해요. 저는 지금의 가격을 두고 지금의 위치를 두고 하방에 유리하다는 말 못하겠어요. 예? 내려가기를 바라지만 구조적으로는 하방에 절대 유리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위치에서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이 하방을 보고 개인이 상방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외국인이 하방을 보는 거는 선물 매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거고, 반대로 개인이 상방을 보는 거는 현물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선물 1조 3천억에 여긴 4조예요. 그리고 현물을 보시면 지금 1조 원대로 올라왔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은 선물 매수, 현물 매수, 외국인은 현물은 손 안 대고 선물만 4조 원대를 매도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현물은 매도 안 했으니까 선물 매도만 들고 있는데, 선물 매도를 청산하면 상방으로 가려는 거고, 선물 매도를 계속 유지하면 하방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일단 야간 선물을 다 반영할 거냐? 이제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 부분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다 반영할지 아닐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거 이제 추적해가지고 체킹을 하는 거예요. 추적하면서 체킹을 하는 건데, 자, 이게 그냥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열심히 추적하다 보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적한 것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선물 매도를 2조 원 한 날, 6월 27일, 6월 28일인가요? 6월 27일, 6월 28일. 그게 아마 이걸 거예요. 요 날짜 동안 이게 선물 매도를 했다고요. 선물 매도. 요게 마이너스 2.2에요. 여기에. 근데 다 매도가 이 두 봉 안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매수했어. 그러니까 이 매도한 걸 청산한 거죠. 청산했는데 이 매수분 요것도 매수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서 다 매도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한 걸 여기서 매도하면서 요 두 개는 청산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서 매도한 걸 여기서 매수한 거 제외하고 남은 게 요 물량만 남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매도 잔량이 이거라고. 매도 잔량이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요 두 개를 C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A에서 2조 2천억을 매도한 걸, 그죠? B에 가서 일부 청산을 했어요. B에 가서 이틀 동안 청산을 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 한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죠? 8천억 정도 되는 거를 일단은 청산했으니까 여기는 2.2조고 여기는 마이너스 8천이니까 1.6조가 남은 거잖아요. 1.6조가 남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선물 매수를 C에서 했는데 그건 그 다음날 다 청산해서 없앴다고. 그러니까 C는 포함이 안 되는 거야, 단가에. 그럼 나머지 지금 1조 5천억부터 1조 5천억부터 4조 원이니까 지금 2.5조 원을 매도한 거잖아요. 요렇게 2.5조 원을 매도했다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도한 거에 여기에 매도한 걸 더한 게 지금의 단가예요. 그럼 계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가가 제가 봤을 땐 대충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지? 한 339? 이 정도. 그러니까 340은 안 되고 338점 땡땡. 이 정도가 현재 선물 매도의 단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상승이 환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339는 넘기 힘든 거겠죠.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게 제 입장이에요. 이 돈의 흐름만을 딱 추적했을 때
A에서 2조 2천억까지 누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B에서 8천억을 환매해가지고 1조 6천억만 남겼다는 거죠. 1조 6천억을 남긴 상태에서 갭상승해서 그때 한 8천억 정도를 매수했다가 그 다음날 9천억을 매도했기 때문에 8천억 매수와 9천억 매도를 탁 퉁쳐서 없애버리면 걔는 거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A 구간에 이틀 동안에 매도 친 저 1.6조와 그죠? 그 다음에 3일 동안에 매도한 2.5조가 합쳐서 거의 4조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지금 상태에서 보면 단가가 340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승이 온다고 해도 340까지 반등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환매가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측면에서 일단 거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하방에 유리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와야 되는 거는 맞는 건데 지금의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4조 원의 단가만을 고려했을 때는 과연 이게 진짜 상방에 유리한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본다면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볼게 일목을 좀 보고 넘어갈 건데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뭐 이거 맞고 틀리고는 사실 시장의 흐름에 따라 뭐 결정이 되는 거지 뭐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요게 코스피 200 지수인데 데드가 났단 말이에요. 데드가 났다는 얘기는 어쨌든 선행 스팬 2까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일주일을 따져도 앞으로 일주일 5거래일이잖아요. 5거래일이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잖아요. 여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도 329.34예요. 그 얘기는 선행 스팬 2로 간다는 얘기는 현재 저가를 깬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번 주 저가를 깰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봉이 가지고 있는 의지는 이번 주에 저가를 붕괴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반면에 코스피는 데드가 안 났어요. 코스피는 데드가 안 났다고. 그럼 코스피 200은 데드가 났는데 코스피가 안 났다라는 거는 코스피도 데드가 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선행 스팬 2를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기준선 26을 데드를 같이 동기화시켜야 되는 이슈가 먼저 남겨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딱 시작했는데 개인이 현물 매수로 나서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될 거예요. 데드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될 텐데 결국에는 데드가 난다는 사실은 주가가 오르는 게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일봉상 코스피 지수가 데드를 낸다라는 것 자체는 상승폭이 크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면 쟤는 종가기 때문에 종가가 기준선 26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상승폭을 줄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그럼 얘도 5거래를 따져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여기잖아요. 여기면 지금 주가를 깰 만큼의 환경은 되는 거죠. 빨리 오면 빨리 깨는 거고 늦게 오면 지금 정도의 가격을 유지하는 건데 어쨌든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는 이번 주 저가를 깰 수 있는 확률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예전에 4일 동안 심차게 오른 경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올랐잖아요. 4일 동안 오르고 바로 내렸어요? 아니, 그만큼 더 갔어요. 자, 우리가 겪었던 문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4일 동안 급등한 거잖아요. 4일 동안 급락했어요. 그럼 4일 동안 급락한 건 바로 오르고 4일 동안 급등한 건 계속 올라요? 그러면 급락해도 오르고 급등해도 오르고 무조건 올라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그럼 지금의 상태에서 봤을 때는 일단 기준선 26을 다시 데드내는 문제 이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가를 깨느냐. 저가를 깬다라는 건 일봉상 저가를 깨는 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코스피
200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주봉의 저가를 깨면 이제 상방이 엄청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 저가를 깨는 건 일봉상은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깨고 오르면 그만이야. 그리고 여차하면 선행 스팬 2 찍고 올라가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주봉의 저가를 깨게 되면 주봉 자체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유지하면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봉이 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이제 월봉이 상승하는 걸 계속 방해하는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려가는 건 유의미한 정보라고 봐요. 자,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면 지금 요 구조를 만족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딱 시작했는데 뭐 갭상승이 뭐 1%에서 시작하든 1.5%에서 시작하든 원한대로 2% 이상 시작하든 그건 제 관심사가 아니고, 개인이 매수세로 현물 매수세로 나서게 된다면, 그러면 저 기준선 26으로 후행 스팬이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할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주봉의 저가가 붕괴되면 어쨌든 상승을 늦추고 하락을 연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제 생각에는 이건 분기봉 저가 싸움입니다. 이제 월봉은 저가를 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월 저가는 깼기 때문에 전월 저가를 가지고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봉은 대부분 저가를 지켜요. 예? 상승하는 봉은 대부분 저가를 지키면서 간다고. 저가를 깨는 봉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다시 올라가든 아니면 밑으로 빠지든 저가를 깨는 봉은 위험이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월봉은 전봉의 저가를 깼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분기봉의 저가를 지키느냐 마냐예요. 분기봉의 저가를 지키면 당연히 매수하셔야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2455.99를 지킨다라는 거는 매수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하방을 보고 있지만 매수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 지수와 전분기 저가의 거리가 2.8%밖에 안 돼요. 2.8%라고. 그러면 2.8% 내리면 끝장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외부적으로 악재가 아주 작은 거라도 떠가지고 이 3% 정도의 하락이 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면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상승 썸머랠리랑은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거라고. 분기봉 저가 깨면 그 다음에 분기봉이 최저가 모드가 되면서 작년 저점까지 내려갈 거잖아요. 그럼 작년 저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는 코로나 저점까지 내려가는 일련의 과정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2200까지 빼볼까요? 이게 가벼운 문제인가? 이렇게 되면 이게 가벼워요? 예? 이게 가볍다고 보세요? 절대 가볍잖아요. 윗꼬리가 이만큼 만들어진 음봉이 이게 상승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2200까지 온다라는 거는 대재앙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윗꼬리 그린 거야. 예. 그러면 그 다음엔 윗꼬리 그리고 나서 남은 지금 5개월 동안 뭐 하겠어요? 여기 깨고 나면 5개월 동안 뭐 할 건데? 밑으로 가겠지. 이거 위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이게 윗꼬리를 그리는 작업인 거냐 아니면 계속 올라갈 거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2455까지 가면 2455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상승폭의 한 반 정도를 내준 거라고. 근데 이렇게 되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니까 2134.77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134.77 2134.77이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과연 상승에 적합한 봉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2455.99를 가느냐 마느냐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2455.99를 가면 이런 모양새로 가려고 하는 거고, 반대로 2455.99를 못 가면 제가 이야기하는 건 헝백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매수를 하신다면 2455.99가 손절선입니다. 2455.99가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고, 2455.99가 붕괴되면 이거는 더 내려가려고 차트를 그린 거구나 생각하고 매수는 드랍해야 돼요. 그리고 저같이 배도자는 계속 홀딩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금 현재 곧버스의 흐름이에요. 잘 보세요.
6월 19일부터 300억, 61억, 1146억, 60억, 1457억, 416억, 544억, 1000억. 그 다음에 여기 76억 샀다가 다시 157억 팔았다가 354억 샀다가 348억, 495억, 212억, 747억. 그럼 주로 다 매도하죠. 자, 증권 보세요. 증권은 여기 7월 3일 207억 매도한 거 빼고는 뭐 아니구나. 여기죠. 210억 매도한 거 빼고는 6월 19일부터 계속 매수만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코포스를 사모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사모으겠어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하니까 사모으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인이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코포스를 사가지고 상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흐름만을 본다면 아직도 코포스 쪽에 그리고 하락 쪽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일 갭상승이 온다고 해서 이게 바로 바뀌느냐, 그거는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이 지금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게 일단 언론을 통해서든 뭐 유튜버를 통해서든 바람을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저는 한번 코스피 지수가 2455.99까지 가는 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